자, 이제 추석 한 주를 쉬는 바람에 우리가 2주 만에 이제 모였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클립들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사진들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도 많이 찍고 사진 모드. 근데 거의 다 사진 모드 위해서 많이 찍으신 거 아니에요? 사진 모드. 예. 근데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지금 아이폰 것도 그렇고 사진 모드 말고도 다양한 모드들이 많이 있죠. 예, 모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드들을 활용하시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찍는 사진들은 대체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노하우를 조금씩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워 가지고 우리가 영상 촬영이나 사진에 영상 올릴 때 필요한 콘텐츠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는 것들은 대체로 사진을 만약 갤러리에서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대답 못하는 사진들은 없으시죠? 예, 왜 찍었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에는 모든 게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나 포토 안에는 대체로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 사진 안에는 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어떤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어떤 내 마음이 왜 이 사진을 찍게 됐는지 그런 어떤 것들이 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에는 그 말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만 톡방에 삭 올려도 이 친구가 이 사진을 왜 올렸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도구이기도 해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든지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스토리텔링인데 이 카메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본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사토 토미오라고. 사토 토미오는 이런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뇌과학자이기도 하면서 60이 넘어서 사진을 배우셔서 그때 이제 사진 작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진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뇌과학자이다 보니까 사진 일을 하다 보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다들 젊다. 이제 이런 결과물을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그래서 최근에 본인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적인 임상 실험 결과 사진 활동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육체 연령을 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입증을 하신 거예요. 뇌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 학장까지도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60이 넘어서 사진을 찍게 지금도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지금은 아마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진을 찍으시고 요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A4 반만한 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진의 어떤 메뉴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분 얘기 사토 토미오가 한 얘기처럼 젊게 살 수 있다, 젊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든 만지는 게 손이잖아요. 손가락을 움직이게. 그래서 치매 예방하시는 분들도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뇌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내가 뭘 찍어야 되지?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런 의미도 생각도 하고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걷기도 하고 뭐 차를 타고 여행도 다니면서 걸어 다녀야지만 제대로 된 풍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보면 이천에서 활동하시는 사진 작가분들도 동호회 가보면 그분들의 이제 저희 사진관에 와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작품 전시회 때문에. 근데 그분들 오시는 분들 보면 연령대가 꽤 높아요. 근데 되게 정정해. 진짜 정정해요. 그래서 뭐 사진을 다뤄서 정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정정하게 육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노동이긴 해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살짝 이 새벽같이 가가지고 뭐 새벽 물안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밤새 있다가 어떤 새의 그 활동을 찍기 위해서 숨어서 찍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사진은 그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자유다, 감동을 느끼자, 사진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또 가족 사랑을 깊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친구들도 찍어주고 가족사들도 찍어주고 뭐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찍어주고 그러면 찍으면서 어때요? 찍는 사람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찍게 되고 찍으면서 그 분위기를 보고 그런 행동을 보면서 또 어때요? 웃음도 하잖아요. 웃음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감정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진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도큐멘터리를 해서 기록, 진실, 시간을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사진은 언어 소통, 뭐 전달, 지시, 표현,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나요? 그렇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 작가들은 어떤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 관찰 뭐 이런 관점을 다루는 어떤 그런 분들이 사진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 이제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 일주일마다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을 받고 오시면 이렇게 받고 가시면 이제 주말이잖아요. 우리 목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주말이란 말이죠.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리고 뭔가 지나가다가 요즘같이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되게 멋있었잖아요. 구름이 오전에 진짜 멋있었거든요. 구름이 그런 구름 사진을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놓고 사고 안 날 수 있는 위치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시고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우리가 이 배우는 이 10주 동안은 사진이며 영상 촬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 투자를 조금씩 해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만의 결과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같이 나중에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행 이야기, 뭐 산책 이야기,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뭐 등산이든 자전거를 이런 거 타신다 하더라도 찍어준다든지 뭐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 보고 내가 뭐 활동하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2인 1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셀카봉 많으니까 자전거 라이딩을 해도 나를 찍어도 되고 내가 바라보는 자전거가 바라보는 쪽을 찍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찍을 때 단순히 사진 모드도 되고 영상으로 찍어도 되는데 그 영상을 어떤 모드에서 또 찍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카메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사진들을 충분히 선생님들도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근접 촬영을 한 거예요. 근접 촬영을 한 사진들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필터 효과를 준 사진이고 근접 촬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기 때문에 뒷배경이 많이 이렇게 날아간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위치 사진 찍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찍은 사진. 오늘 찍은 사진이 오늘 아까 낮에 사진이었어요, 이게. 낮에 찍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초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고, 이제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정문 앞에 차 세워놓고 지금 이 학교 교정과 이 구름이 너무 멋있게 있어서 지금 찍었는데, 여기 학교, 요즘 초등학교가 그 여주나 이천이든 여주의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들이요, 학교 교정이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됐어요. 보통 평균 한 100년 이렇게 넘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제 갔다 온데도 거기도 100년이 넘은 학교고, 여기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로 충분히 지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구름만 또 한번 찍어봤어요. 구름만도 한번 찍어봤고요. 이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구름만 한번 찍어봤고, 이것도 지금 학교 교정인데, 교정에 이제 나무들이 되게 멋있게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제가 있는 그 카페에 야경 바깥에 있는 정원이에요. 정원에 있는 사진을 찍어본 거고, 이런 사진들을 선생님들도 틈나는 대로 계속 찍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코스모스인데, 지금 이제 코스모스 많이 피죠. 이제 지금 코스모스 한참 필 때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사진도 찍어보러 가시면 좋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단양에서 찍었던 건데,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이제 가려고 이제 차를 이제 타려고 하는데, 얘 혼자 다른 애보다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애는 다 밑에 있어요. 이게 밑에 있는 거예요. 얘 혼자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꽤 멀리 있는 사진을 줌을 당겨서 찍은 겁니다. 줌을 당겨서 찍었는데, 요 안에 지금 벌이 들어있더라고요. 요 안에 벌이 앉아 있는 거 같이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진들도 선생님들 한번 담아 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이걸 했었죠. 이런 거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의 캘리그라피. 요거는 지금 우리 여기 청강대 입구에 있는 그 사진이에요. 여기 올라오다 보면 중앙에 오른쪽에 이제 넓은 광장이 보이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은행나무 하나가 되게 커요. 엄청. 근데 이게 이제 낮에 찍으시면 되게 이뻐요. 지난번에 우리 보셨듯이 이 청강대 들어온 이 입구가, 정문까지 이 도로가 봄에는 벚꽃길이고 진짜 가을에는 은행나무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었을 때 한번 오실 때 낮에 보시면, 토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뻐요. 진짜 되게 이쁘니까 한번 나중에 그렇게 우리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이제 담아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사진들이 뭐 잘 찍고 못 찍고를 떠나서, 찍은 사진들은 선생님들이 우리 톡방에 계속 올려주세요. 왜냐, 사진을 찍게 되면 같은 사진을 찍어도 찍는 위치나 각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를 어디를 이렇게 가셔서 찍으시는지, 그 다음에 이런 장소도 되게 이쁜 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데도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톡방에 서로 찍어서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찍은 거를 공유해서 하루에 꼭 찍으셔가지고 우리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최대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배우기에는 보다는 우리가 이제 아이폰과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알고 하보도록 할게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폰, 우리가 이건 갤럭시 화면이죠. 이 갤럭시 화면인데, 이 갤럭시 화면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 메뉴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우리 아이폰은 이제 여기 밑에 내용들이 있죠. 여기 보면 촬영 모드들이 여기 하단에 있는데, 아이폰은 여기 중간에 있어요. 셔터 버튼 바로 위에.
그죠? 이 모양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하고 이제 그 차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아이폰은 우리 갤럭시 폰은 여기 밑에 촬영 모드들이 모여 있죠. 밑에.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면 내가 촬영 모드를 꺼내놓을 수 있는데 아이폰은 셔터 버튼 위에 이제 촬영 모드들이 있어요. 뭐 인물, 파노라마, 사진, 비디오, 시네마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줌 버튼이 이제 아이폰은 보이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은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요 화면을 보시면 요렇게 지금 더보기에 요 아래 이제 모드들이 있죠. 이 모드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 일반적인 풍경 사진 찍을 때는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사진 모드에서 찍으시면 돼요. 사진 모드에서 주로 사진 모드에서 찍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정에 보시면 기본적인 요 뭐 QR 코드 스캔이라든지 문서 스캔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데 요거는 AI 기능이에요.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AI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 기능은 QR 코드 스캔도 카메라에서 가능하고 한데 요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세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QR 코드 스캔 활성화 시켜 주시고 문서 스캔도 활성화 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제 촬영할 때 바로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아이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폰은 어디서 하시는지 아죠? 설정이. 설정이요? 예. 예. 카메라 설정이 갤럭시 폰은 여기 안에서 카메라 앱 안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지만 아이폰은 아예 설정을 들어가서 거기서 카메라로 가셔야지만 내가 이 설정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네, 그죠? 설정. 그러니까 아이폰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설정이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그 앱에서 들어가셔야지 그 카메라로 가셔야지만 거기서 카메라로 가서서 다양한 메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갤럭시 폰은 여기 카메라 앱 안에서 설정으로 가셔서 이런 기능들을 내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게 갤럭시 폰에서 인텔리전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아이폰에서는 설정 유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이 내용들이 QR코드 스캔이라든지 텍스트 스캔이나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아이폰에서는 감지된 텍스트 보기라고 되어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요 기능을 쓰는 거는 무조건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모드에서만. 요게 AI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AI 기능.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글씨를 인식을 하게 되면 얘가 오른쪽에 이렇게 T라는 이렇게 글씨가 있다. 지금 찍고자 하는 카메라 여기 안에 피스차 안에 글씨가 있다라는 걸 얘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감지된 텍스트 보기를 활성화시켜 놓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때 요 T라는 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시죠? 예, 그 기능이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요 하얀 선이 보이시죠? 요 하얀 선. 선생님들도 있나요, 지금? 있죠? 없으신 분. 하얀 선이. 선생님은 그러면 설정으로 가서 여기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쭉 내리면 촬영 가이드나 수직 수평 안내선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은 격자선과 수증기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거를 켜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어떻게 된다? 요게 나타나는 거야. 이건 엄청 중요한. 이거는 우리가 사진 작가들도 일반 프로 사진 작가들도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놓고 있습니다. 켜놓고 촬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 테니까 요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모드에서 이런 AI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만 접사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접사 촬영이 뭐냐? 근접 촬영. 이렇게 가까이 간다든지 했을 때 오른쪽 왼쪽 하단에 꽃 모양이 보여요. 꽃 모양이. 요게 접사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요게 나타나게끔 돼요. 사진 모드에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똑같이. 그러면 이 근접 촬영을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도 초점을 잡아냅니다. 신기하게. 안 나타나시는 분들 있어요. 번개 표시 이것도 접사 촬영 표시예요? 예? 방금 이렇게 번개 표시? 번개 표시가 아니고, 위 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사진 모드에서 근접 촬영을 했는데 안 나타나면, 혹시 더보기에, 더보기가 없더라. 근데 요 기능이, 잠깐 뭐가 나타나는데, T 기능만 있고, 가까이 가도, 그냥 그 기능까지만 돼요. 접사 촬영이 안 되는 혹시 경우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번개 표시고요. 그냥 사진 모드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원래 접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접사 기능이 현재 없고, 이 500메가 하면 안 돼요. 얘들은 지금 그거 누르면 자동으로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 선생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모드에서는 선생님도 그 다음에 선생님도 만약에 사진 모드에서 여기 가보시면 앨범을 넣은 거? 뭐가? 이게 지금 선생님도 그게 없네. 저거 왼쪽에 가까이 가서 그려지는 거 되게 답답해요. 그쵸.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는 근데 이게 인스타 보면 작가들이 그죠? 예, 맞아요. 설정 색깔 찍으면 아까 사진처럼 집에 그렇게 해놓고 그죠? 좀 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는 기능들이 아직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폰도 마찬가지 나타나죠. 네. 예,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면 아까 제가 찍은 사진처럼 그런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깝게. 그러면 가깝게 가면 얼마큼 가까이 가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하고 요 리모컨하고 가까이 간 게 근접 촬영 건 2cm 가까이도 되죠. 이렇게까지 가까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꽃이라든지 어떤 피사체 되게 그런 거 찍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까지 가서 아니면 곤충 같은 거를 내가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을 때 있어요. 그러면 사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마귀는 가까이 가도 얘가 안 움직여요. 사마귀는 사마귀. 사막이요? 예. 진짜 안 움직여요. 걔네들은 가까이 가도 진짜 안 움직여서 가까이 가서 보시면 걔네 그 털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게끔 진짜 찍을 수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접사 촬영이 나름 또 저는 이 사진을 할 때 접사 렌즈를 별도로 사가지고 접사 촬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게 더 재밌어서. 그리고 막 그 개미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갈 때 진짜 가까이 가서 찍어주면 지금 그런 것들이 보게끔 찍어주고 그 곤충의 어떤 그런 형태를 찍고 싶을 때 찍고 나면 그 진짜 잠자리 같은 거 잠자리 그 머리 있잖아요. 이런 걸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으면 그런 걸 찍어보면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꽃도 안에 가까이 수술을 안을 찍어볼 때 이런 거 찍고 싶을 때는 이런 접사로 찍으시면 되게 멋있는 사진을 또 다른 세상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찍어보시는 사진.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선생님 과제는 접사 촬영도 한번 해보세요. 접사 촬영을 해서 요런 걸 난 못 찍었다. 요거는 접사를 찍기 전에 사진 모드에서 선생님들이 요 모양을 찍어주고 한번 찍어주시고 접사로 들어가서 왜냐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뭘 찍었는지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주 사진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모드가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카메라에 스마트폰에서는 그 더보기에 접사라는 기능이 또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다음 있었기 때문에 그 접사를 누르게 되면 그게 있고 요게 이제 나타나시는 폰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폰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 스마트폰의 사진 모드에서 이게 나타나지 않아도 최대한 가까이 갔을 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 선생님이 이렇게 터치해서 얘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보세요. 최대한 나오는 데까지 가보시면 그게 이제 선생님 찍을 수 있는 최대한 내 스마트폰에 찍을 수 있는 거리예요. 예전에는 LG 폰이 있을 때는 LG 폰이 이게 더 좋았어요. LG 폰 더 가깝게 찍었어요. 삼성폰 나올 그때가 언제냐면 G5 나올 때 그때 당시 그 전후만 해도 오히려 삼성폰보다 LG 폰이 더 접사 기능이 더 좋았었어요. 접사 기능. 네,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기능 요런 기능이 접사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보시면 저랑 이제 메뉴가 지금 세 분 다 요런 똑같은 메뉴가 없어요. 우리 아이폰 말고 갤럭시 폰 같은 요게 이제 번개 표시고 요 12M이라는 거는 이제 화소수예요. 그 5천만 화소, 1200만 화소, 1억 화소, 2억 화소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요게 아까 계신 분은 5천만 화소로 놓고 50M을 놓게 되면 화질은 좋아요. 화질은 좋은데 사진 모드에서 내가 AI 기능이나 이런 기능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 대신 용량이 좀 커요. 그렇게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천만 화소로 찍을 때는 줌 배열이 달라지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줌 배열이 달라져요. 이게 보시면 1200만 화소는 줌 배열이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었는데 5천만 화소로 갔더니 줌 배열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요런 기능이 좀 다르다라는 거 요런 기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은 2억 화소까지 찍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2억 화소. 그러면 2억 화소를 찍으면 어떤 사진을 찍냐? 이제 그 멀리 있는 사진을 찍어서 크롭을 하게 되면 잘라내면 그 사진도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기는 사진을 쭉 당겨서 2억 화소를 찍잖아요. 뭐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도 여기 있는 것만 요 부분만 나중에 내가 트리밍을 해서 가지고 와도 사진이 선명해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갤럭시 폰에만 들어있는 여기 모션, 요게 요 사각형 안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모션 포토라는 기능입니다. 모션 포토 기능.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폰에서는 요 기능이 라이브 포토라는 기능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 모션 포토를 켜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 찍으러 가기 직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잡아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모션 포토를 켰잖아요. 켜고 동영상을 찍으러 제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모션 포토는 찍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동영상까지 같이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게 되면 모션 포토로 보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찍으러 가는 직전 모습이 나왔죠. 예. 이런 모습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한 기능이 생긴 게 리바운더라 해가지고 짤 영상, 왔다 갔다 하는 영상 이런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흔들 요 리바운드 영상이라서 요런 기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도 얘가 담아줘요. 3초간에 있는 영상의 슬로우 모션까지 이렇게 슬로우 모션도 담아주는 요런 기능이 모션 포토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모션 포토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만약에 단체 사진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 눈 감는 사람이 나오죠.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눈 감는 사람이. 그러면 모션 포토로 찍게 되면 요 3초 안에는 눈 감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플레이 시켜서 요 선생님이 요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괜찮은 사진이 있다면 요걸 캡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왼쪽 동영상은 플레이 시켰을 때 왼쪽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캡처 버튼이에요. 이미지를 동영상 안에서 캡처하는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모션 포토 기능이 들어 있는 거고요. 모션 포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이폰에서 만약에 한다 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라이브 기능이 들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그런 기능이 다르죠. 요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라이브로 동영상을 루프 선생님이 라이브로 켜놓고 보시면 어떤 거냐면 오른쪽에
그 동글동글동글한 게 보이나요 혹시? 우리 아이폰? 오른쪽이야? 오른쪽 상단에 제가 연결을 지금 못해가지고 있죠? 네, 라이브 있어요. 그 있죠. 그 라이브를 터치하시게 되면 라이브를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 켜놓고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보시게 되면 그러면 라이브 기능으로 촬영이 됐고 포토를 열어보면 왼쪽 상단에 라이브 기능이 있고 루프 기능, 그 다음에 바운스 기능, 장노출 기능 뭐 이런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그래서 이런 기능을 내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 폰에도 들어있는 이 라이브 기능, 모션 포토 기능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이제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는 뭐예요? 사진을 찍어서 흑백 사진이든 뭐 칼라 사진이든 세피아 톤이든 다양한 효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찍고 나서도 찍은 후에 보정할 때 충분히 나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면서도 쓰기는 거의 안 씁니다. 사실은 많이 안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요게 이제 요거는 얼굴 보정해 주는 거예요. 촬영할 때 얼굴 보정. 요 기능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얼굴 기능이 있는데 요걸 누르면 눈도 키워주고 피부톤도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턱도 깎아주고 뭐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미미해요. 미미하기 때문에 진짜 얼굴 성형을 해주면서 찍어주는 전문 앱이 있잖아요. 카메라 앱들 이런 걸 쓰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주 미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갤럭시 폰에만 들어있는 기능이고요.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들은 줌 버튼이잖아요. 줌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번개 표시는 뭐예요? 후레쉬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후레쉬 기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는 우리 아이폰에도 있지만 여기 이제 노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노출을 조절하는 기능. 요게 이제 밝기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요렇게 요것도 이제 아이폰에도 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요 기능이. 그래서 요 기능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 있다. 요게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갤럭시 폰은. 요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선생님들 있으시나요, 우리? 세 분 다? 있죠? 이 노출 조정하는 거. 그래서 갤럭시가 아이폰에 들어있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와요. 계속.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모드들도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출 보정은 여기에서도 노출 보정을 할 수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우리가 바깥에서 사진 모드를 찍을 때 역광으로 찍게 되면 피사체가 얼굴이 어둡죠. 그때 어떻게 찍으세요? 그냥 어둡게 찍으세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노출이 어두운 데 가서 찍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노출이 어두운데요. 이렇게 어두운 데로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데로 왔는데 이 상태로 노출을 놓고 그냥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를 등지고 있으면 우리가 찍는 사람이 해를 바라보고 있고 피사체를 세워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얼굴이 어둡죠. 그 다음에 찍히는 사람이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얼굴이 환하죠. 이런 것들을 찍을 때 너무 밝든지 너무 어둡게 되면 화면을 꾹 누르면 뭐가 나타나요? 요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요런 게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이게 슬라이드 바가 나타나요. 슬라이드 바가 아이폰에도 있어요. 네. 아이폰에도 요게 있고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촬영을 하실 때 역광으로 찍고 있는데 피사체가 얼굴이 어둡게 나와 그러면 요걸 화면을 꾹 눌러서 밝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그 화면을 꾹 눌러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들어 있죠. 아이폰에도. 그래서 아이폰에서도 선생님 찍으실 때 요런 거를 가지고 역광 촬영이라든지 순광 촬영 하실 때 요렇게 화면을 꾹 눌러서 조절하시면서 찍는 요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요런 기능들을 잘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여기서 찍을 때나 여기서 찍을 때나 여기서 찍을 때나 노출이 다 똑같게 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여기서 찍을 때 밝기가 다르고 어디는 형광등이 있고 어디는 형광등이 없고 이게 어디는 창살에 햇살이 비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기다 찍다 보면 햇살 창깔 들어오니까 여기는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요거를 아까 우리 꾹 눌렀을 때 자물쇠 모양이 나와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노출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는 밝아졌다가 어디는 어두워졌다가 나무 그늘 때문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햇살이 비쳤다 안 비쳤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저기 햇살이 쫙 내려지는 저 밝기가 되게 사진 찍기가 좋아. 그러면 그 밝기에다가 내가 화면을 꾹 눌러놓게 되면 요 밝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데로 가도 그 밝기가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밝은 데로 가도 똑같은 밝기예요. 요 밝기는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요 화면 뒤를 가져가서 여기 요 밝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요 밝기를 그냥 찍었어요. 그럼 요 밝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밝아진단 말이죠. 이게. 자 여기서 요 밝기를 고정시키고 여기로 내가 들어가면 네, 이 밝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둡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내가 여기 밝기대로 난 찍겠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정을 시켜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고정시켜서 노출을 고정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고정으로 찍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밝기 고정, 노출 고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찍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3분할선 그 다음에 이 3분할선에 대한 기준점 우리가 보시면 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해요. 3분할선이기도 하고 황금 분할 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풍경을 찍으실 때 보통 만약에 이제 바닷가를 간다든지 어떤 산을 간다든지 했을 때 수평선과 지평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보통 가운데 딱 놓고 찍는 경우 많이 있어요. 1대1로.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 배경이 이쁘다면. 그러면 근데 우리는 노을을 찍으러 갔더니 노을이 하늘이 더 멋있는 거야. 그러면 노을을 이 두 칸을 쓰는 거죠. 하늘을. 그리고 바다를 한 칸을 쓰는 거예요. 왜냐? 노을이 더 멋있으니까.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만약 요 사진이 요렇게 됐으면 하늘이 더 예뻤으면 하늘이 두 칸이 되는 거고 여기 땅이 이제 한 칸이 되는 이런 식의 사진을 찍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진 세로나 가로든 똑같아요. 선생님 찍고자 할 때.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많이 2대1이냐 1대2냐 2대1이냐 요렇게 구분해서 1대1로 갈 수도 있어요. 1대1로도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상황을 봐서 진짜 노을도 왜냐면 딱 노을을 지고 있는데 해가 딱 지고 있는데 바다에 비친 그 노을 태양 빛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아. 둘 다 표현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수평선을 딱 가운데다 놓고 두 개를 다 표현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아니야. 딱 찍으러 갔더니 바다보다는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럼 하늘을 두 칸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풍경사진 찍으실 때는 이 칸을 두 칸을 잡고 한 칸을 잡고 아니면 한 칸을 잡고 두 칸을 잡고 이런 나누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기울기예요. 기울기. 여기 찍다 보면 얘가 이제 수평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수평 이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을 잡아주는 요 기울기가 아이폰에도 수증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에서도 이제 이게 늘어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촬영 가이드에서 수직 수평계 격자선 요 기능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까지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 요 라인을 잘 해주시면 수직 수평을 맞춰줄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실내에서 요런 라인을 맞출 때 그 세로선이나 가로선 요런 것들을 잘 맞춰서 그래서 요 기준을 잘 해주시는 것도 수직 수평 사진 찍을 때 아까 제 거는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띄우러지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찍으실 때 수직 수평에만 잘 맞아도 사진 일단 50%는 건지는 거예요. 수직 수평만 잘 맞아도. 물론 그 수직 수평이 틀어졌다 하더라도
틀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포토 에디터에서 내가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 기능들을 포토 에디터에서 그런 기능들을 만약에 제가 아까 찍은 사진을 좀 삐딱하게 찍혔으니까 요거를 나는 좀 수평으로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갤러리로 가셔서 여기 연필 요 펜 모양을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수평 요걸 누르게 되면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 기울기 조절하게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맞았죠. 예. 기울기가 맞아. 이게 요거하고 여기 아까 여기 0이었잖아요. 지금 삐딱하잖아요. 보이는 게.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서 요것만 맞춰줘도 어때요? 사진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거든요. 요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나중에 편집할 때 한번 우리가 또 배워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진이에요. 자, 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었어요. 요 사진을 되게 이쁘죠. 야경을 이렇게 찍으셨는데 근데 요거를 다 이쁜데 요게 끼우러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끼우러져 있어. 그래서 요걸 요렇게 바꿨어요. 요렇게. 예. 예. 요거를 요렇게 바꿨더니 사진이 완전 달라졌죠. 예. 요런 느낌. 요렇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요 교차되는 점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위치시켜라. 교차되는 점에. 자, 그러면 요거를 수정하러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가 딱 나타나죠. 교차되는 점에 내가 피사체를 위치시켜라. 예. 그리고 만약에 인물 사진이라면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돌아. 인물. 그 인물은 여기다가 교정을 시키되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두고 이 바라보는 반대편은 요렇게 작게 해주는 요런 방법을 써서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켜라. 피사체를. 그래서 만약에 풍경을 나는 여기는 이제 위에다 잡았잖아요. 교차점을. 여기다 잡을 경우에는 풍경을 더 많이 담겠죠. 풍경을 더 많이 담는 그런 풍경이 되겠죠. 그리고 피사체를 우리가 대체로 찍으실 때 사람 찍을 때 우리가 보통 가운데 놓고 찍으시죠. 독사진 찍을 때. 그 방법도 1차적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게 단다면 그쪽 방향을 여백을 두라는 거죠. 여백.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 컵을 찍는데 이 컵을 찍는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피사체를 놓고 찍을 때 이렇게 가운데 놓고 찍는단 말이죠. 그죠? 가운데 놓고 찍는데 요거를 얘를 살짝 돌려서 요렇게 놓고 찍을 때 이 피사체가 바라보는 시선 쪽 요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고 요렇게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피사체를. 그래야지 나중에 사진 찍을 때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피사체를 찍으실 때 그렇게 우리가 연호 씨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를 가운데다 놓고 찍는 것보다는 연호 씨가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여백을 두고 그렇게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딱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잖아요. 이 여러 명일 때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 명일 때는. 근데 만약에 우리 연호 씨를 혼자 딱 단독으로 잡겠다?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하고는 이거하고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선 쪽에 두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 두 분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두 사람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찍으실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교차되는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센터에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센터도 여기 기준점이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센터도. 그래서 근데 이제 센터에 찍을 땐 대체로
어떤 사진이 되냐? 선생님이 찍으실 때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건물도 쫙 있고 여기 쫙 있고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이제 찍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피사체가 여기 서 있어야 되겠죠. 피사체가. 그러면 센터에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카메라에 이렇게 잡힐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잡히게끔. 그러면 센터에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을 조금 표현을 하게 나는 이쪽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이쪽에 서게끔 해서 이쪽을 바라보게끔 하게 찍는다면 좀 다르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찍을 때 이렇게 거리에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피사체를 여기다 놓고 피사체를 여기 놓고 찍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이분이 여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 이쪽이 여백이 생기는 거죠. 이쪽이 여백이 이렇게 해서 사진 모드 찍으실 때는 사진 모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찍으실 때는 이 수직수평 안내선을 잘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 주시게 되면 지금 찍었던 맨날 찍었는데 네가 찍는 사진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요런 각도를 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걸터 앉아 있다 쳐요. 야경을 찍는데 울타리 같은데 걸터 앉았어. 근데 이 사람이 걸터 앉으면서 살짝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이야.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서 찍긴 하지만 센터에서 살짝 옮기면서 이 교차되는 점에다가 위치시켜주고 바라보는 시선 쪽에다 이렇게 넓게 잡아주게 되면 가운데 놓고 찍었을 때하고 살짝 옆으로 이동만 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찍어보시면 새로운 사진이 탄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진을 또 찍으실 때 풍경 사진 찍을 때나 이제 전체적인 어떤 풀샷 찍을 때는 일반 사진 모드에서 많이 찍긴 해요.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행 사진이라든지 우리 독사진을 하나 인물 사진을 딱 이쁘게 찍어줘야 되겠는데 그때는 사진 모드보다는 어때요? 인물 사진 모드. 인물 사진 모드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인물 사진 모드는 기본적으로 아웃포커싱이 뭐예요? 뒷배경이 흐리게 되는 거예요. 뒷배경. 아까 근접 촬영했더니 뒷배경이 많이 날라갔죠. 자 보세요. 자 이제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놨을 때 2배 줌으로 놨을 때 요 배경에 지금 뒷배경이 어떻게 보이죠? 근데 인물 사진 모드로 갔을 때는 어때요? 뒷배경 흐림이 다르죠? 예. 같은 배율이지만 뒷배경이 흐림이 달라져요. 흐림이 많이 달라져. 지금은 지금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뒷배경이 많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뒷배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 자 보세요. 여기서 인물 사진 모드를 찍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이 요거를 제가 블러로 놨고 이렇게 놓고서 한번 볼게요. 3배 좀 놓고 블러로 찍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때요? 지금 많이 흐려졌죠? 흐려지게 된다는 거. 요게 만약 사진 모드로 그냥 같이 갔을 때 사진 모드로 갔을 때는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죠? 거의 다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옆에 이제 우리 친구분은 거의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보이는 거지만 저희 이제 표선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을 이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찍고 나서도 인물 사진 모드는 대체로 여기 준비되었어요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아이폰도 마찬가지. 아이폰도 인물 사진 모드로 가게 되면 가깝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찍게 되는 그런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찍고 나서도 얘가 변형이 가능해요. 찍고 나서도 무슨 사진이냐면 인물 사진 모드에 보시면 뭐 자연 조명, 뭐 스튜디오 조명, 그 다음에 뭐 하이키 모드, 로우키 모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여기서 내가 이 사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이 효과가 나와요. 자 이제 컬러로도 나오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아이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폰에도 있는 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그냥 사진 모드보다는 인물을 찍으러 갈 때 인물을 찍어줘야 할 때 그다음 만약에 뒷배경이 꽃배경이에요. 그러면 꽃배경은 이 흐려지게 되면 되게 파스텔 톤처럼 이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물을 찍어주면 인물이 도드라진다는 거지. 엄청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 모드에서 똑같은 모습을 사진 모드에서 찍어보고 그걸 인물 사진 모드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뒷배경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들이 사진 찍으러 갔더니 엄마 사진 찍지 마. 너는 사진 찍지 마 했는데 왜냐? 사진을 못 찍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잘 찍었냐? 그 사람들은 사진 잘 찍던 사람들은 대체로 인물 사진 모드에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사진이 나와요. 예쁘게 사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로만 사진을 잘 찍으시면 찍기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분할 3만 잘 이용하시면 사진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존에 찍던 똥손이 완전히 이제 작가손처럼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만 지금 요런 얘기들만 가지고도 인터넷 유튜브 영상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작가분들도 많아요. 인물 사진 그야말로 모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사진 모드가 아닌 인물 사진 모드에서 모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사진이 완전히 달라지는 요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요런 사진들이 이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으신 거래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으신 거고 접사가 안 돼서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배경이 되게 흐려지게끔 됐고 초점이 되게 이쁘죠. 이렇게 당겨도 되게 이쁩니다. 예, 이렇게 이쁘게 촬영이 지금 된 거고 요런 것들을 이제 찍으실 때 이제 이 교차되는 점을 잘 활용해 보시면 그 다음에 기울기 같은 것도 한번 잘 봐주시면 훨씬 더 사진이 더 이제 앞으로는 더 살아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멋있어요. 이게 이런 사진을 작가들이 많이 찍으러 가요. 이 반영 사진 찍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가서 찍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들고 찍어도 되지만 스마트폰을 삼각대에다 놓고 받쳐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요런 반영 사진이 생기는 이런 호숫가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도 아까 이게 빠지고 막 이런 데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 물론 이런 반영 사진을 만들어주는 앱도 있어요. 수면 반사 앱이라 해가지고 반영 사진을 만들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D로 만들어주는 앱도 있고 일반 이렇게 반영 사진 왜냐면 이 반영 사진을 찍기 위해 되게 힘든데 내가 찍은 사진을 앱에만 돌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반영 사진이 돼 물에 비추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진 그래서 그런 앱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홍메밀이라는 홍메밀꽃인데 많이 이제 져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이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래도 요것을 요런 식으로 당겨도 되겠죠. 요렇게 당겨놓은 거 훨씬 낫겠죠. 아까 요렇게 있는 사진보다 요거를 선생님들이 표현한다고 그러면 자르기를 해서 요렇게 당겨가지고 요렇게 갖다 놓으면 요게 훨씬 더 조금 더 보기 좋게끔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트리밍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트리밍도 하나의 결과물에 좀 퀄리티를 높이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이런 비율도 맞춰주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을 칙칙하고 구름도 칙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자 보시면 요 사진이었어요. 요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을 자, 요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요렇게. 그럼 요 사진을 이렇게 바꾼 게 포토 에디터에서 요런 것들은 본인의 주관적인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훨씬 더 뭔가 달라지는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 사진도 기울기, 색감만 지금 바꿨는데 선생님 이렇게 기울기 해서 요렇게 기울기만 조금 잡아주고 그죠? 요렇게만 잡아줘도 느낌이 살아나는 거죠. 완전히. 네, 요렇게만 잡아줘도 기울기만 달라져도 사진이 달라지는 거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해주고 요만큼 지금 틀어진 거잖아요. 요만큼 틀어진 거니까 여기에 맞춰주고 여기 이제 사람들 걸어가는 길 그다음에 여기 언두막 보이고 요 정도 요렇게만 트리밍을 해도 사진이 지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요 사진과 예 완전히 지금 다른 사진이 탄생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햇볕
새벽에 아침에 이제 해 막 떠가지고 이게 숲길을 걷다 보시면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에 내려온 이 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진들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또 찍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런 버섯은 뭐 먹는 버섯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산에 이제 가다 보면 나무 밑에 요렇게 버섯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이런 사진들을 찍어 보시면 느낌이 색다르고, 그 다음에 접사로도 한번 들어가서 찍어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쁜 사진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긴 이렇게 손전등, 손에 딱 들고 다니는 손전등, 요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비춰서 햇볕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효과를 줄 수 있게끔 한번 해보는 그런 사진. 그 다음에 밤에 찍을 때도 사진 꽃이 너무 이쁜데 여기 빛만 조금 비춰주기만 해도 사진이 살아나는, 그러면 내가 랜턴을 살짝 비추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받쳐놓고 찍으시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랜턴 정도 하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사진 찍는 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찍어 보시고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양한 사진 모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진 모드는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드에서 모든 걸 쓸 수 있고요. 사진 모드. 그 다음에 근접 촬영, 접사 촬영이라는 걸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뭐 QR코드, 문서 스캔 이런 것들도 AI 기능으로 쓸 수 있다. 요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진 모드.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에 갖다 놓고 사진을 찍겠다고 QR코드를 찍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 스캔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AI 기능인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모드, 우리가 이제 봤던 인물 사진 모드, 뒷배경이 흐리게 해주는 이런 게 바로 아웃포커싱 모드인데, 이 아웃포커싱 모드를 블러 효과, 그 다음에 뒷배경이 흐리는,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아웃포커싱이라는 모드로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물 사진 모드로 이제 갤럭시에 넘어온 거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도 인물 사진 모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모드들 중에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 인물 사진 모드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러라는 효과가 있고, 블러 이거는 이제 그 강도예요. 효과 강도. 그래서 7까지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주면 내 주변까지도 내 라인까지도 이게 먹어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고, 그다음 스튜디오 효과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아이폰에도 있고 스튜디오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진관에서 찍으면 조명을 받잖아요. 그 조명빛처럼 얼굴이 좀 밝아져요. 조명빛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의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키 모드는 피사체는 흑백으로 놔두는데 피사체 이외의 주변은 다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진 모드예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키 모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피사체는 흑백으로 되지만 주변이 다 하얗게. 그 다음에 로우키 모드는 피사체는 그대로 흑백이지만 주변이 까맣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들 사진들 가끔 봤을 때 까만 배경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이키 모드, 로우키 모드고요. 그 다음에 컬러 배경은 지금 요 안에 이 카메라가 인식하는 색상 중에 얘가 이제 주변에 여기 이제 요 색상 중에 약간 이게 따뜻하게 분홍빛 같은 느낌을 받나 봐요. 이 분홍빛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포인트는 피사체, 찍고자 하는 피사체는 칼라예요. 근데 주변은 어때요? 흑백이에요, 흑백. 예, 이렇게 요런 사진도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이폰 안에도. 그래서 요런 사진을 찍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모드들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시면 이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이 컬러 포인트는 예전에 혹시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쉰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쉰들러 리스트? 우리 두 분은 모르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
그 영화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그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전쟁통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 꼬마 여자애가 이제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근데 그 아이만 칼라가 되고 나머지가 다 흑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처음 영화에서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들러 효과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신들러 효과라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컬러 포인트라는 이런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 안에는 내가 이 모드를 선택해서 이런 느낌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찍으실 때 한번 블러 효과, 그 다음에 스튜디오 조명 효과, 그 다음에 컬러 배경 효과, 아니면 컬러 포인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섞어서 한번 같은 장면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모드들. 아이폰에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피사체를 찍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찍고자 하는 어떤 꽃이 있는데 그 꽃을 풍경으로 찍는데 한번 다 바꿔보서 찍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진도 한번 인물 사진 모드로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시고 항상 인물 사진 모드는 여기 준비되었어요라는 갤럭시에는 이게 나타납니다. 요 기능이 또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기능들이 표현이 되긴 하는데 그 정면 사진을 내가 이제 셀카를 찍을 때 이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원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오게끔 하라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 사진 모드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 동영상 중에서도 인물 동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촬영하는 것 중에 동영상 모드가 있고 인물 동영상 모드가 있고 그다음 프로 동영상 모드가 이렇게 동영상이라고 글씨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인물 동영상 모드가 시네마틱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네마틱 모드 훨씬 더 기능이 더 좋아요. 아이폰에서는 이 시네마틱이. 그래서 인물 동영상 모드로 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블러 효과가 있어요. 블러 효과 뒷배경이 날아가요. 인물 동영상. 근데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결과에 수정이 됐었잖아요. 수정이 됐었는데 얘는 수정이 안 돼요. 효과가. 근데 아이폰 시네마틱은 결과물을 가지고도 수정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초점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안 해봤는데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을 때 결과물을 제가 찍잖아요. 잠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요걸 찍었어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요 사진을 찍어요. 찍으면 결과물에서 초점을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인물 사진 모드가 배경 효과. 자, 여기 보시면 요 초점이 지금 앞에 현재 맞았잖아요. D를 클릭하게 되면 D에 초점이 맞고 앞이 흐려졌죠? 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초점을 내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선전할 때 보셨죠? 이 광고.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앨범 자켓 누가 할 때 서로 자기 얼굴 눌러가면서 찍던 이게 이제 결과물이 가능한 이게 가능한데 인물 동영상도 이게 아직은 안 돼요. 갤럭시는. 근데 시네마틱은 그게 가능합니다. 시네마틱 모드에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점을 내가 위치를 바꿔도 초점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데 되게 신기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 가지고도 초점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인물 동영상은 찍을 때 블러 효과는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딱 했는데 결과물에 가서 얘를 가지고 수정 이게 안 돼. 초점 변경하는 게 초점 변경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시네마틱은 된다 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동영상 모드도 선생님이 한번 찍어보시면 괜찮아요. 왜냐면 뒷배경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찍는데 만약 관광지에 갔는데 동영상으로 찍게 되면 뒷배경에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인물 동영상으로 찍게 되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만 초점만 잘 맞으면 뒷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흐리게 나오기 때문에 좀 나만 주인공만 좀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끔 찍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 동영상 모드는 역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효과, 블러, 아웃포커싱 효과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찍어도 뒷배경이 이렇게 흐려지는, 인물 동영상을 찍어도 뒷배경이 흐려지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인물 사진, 인물 동영상 모드. 아이폰에서는 시네마틱 모드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선생님들 이거 스마트폰 아이폰하고 갤럭시폰에 다 들어있는 이 파노라마 기능. 이 파노라마는 뭐 할 때 찍어요? 대체로? 다 찍고 싶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풍광을 찍고 싶을 때. 그래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요게 이제 그게 찍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찍을 때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해봤어요? 파노라마를? 좌우로만 해보셨죠? 근데 파노라마는 위 아래로도 가능해요. 이 위치가 이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 찍게 되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것만 갔잖아요. 이것만 했는데 이것만 갔는데 근데 우리가 할 때 이게 가능하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를 내리게 하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돌려서도 마찬가지고 돌려서도 내가 이렇게 찍게 되면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높은 빌딩을 찍고 싶을 때, 높은 나무를 찍고 싶을 때, 그러면 파노라마로 높은 나무, 높은 빌딩 숲에 쫙 소실점이 보이는 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이 높은 빌딩에 안 잡혀. 그러면 그 앞에 피사체 세워놓고 내가 파노라마로 쫙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훑으면 그 다 담기겠죠. 본인까지. 그러면 그 사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노라마가 좌우로 쫙 펼쳐지듯이 위아래로 쫙 길게 펼쳐지겠죠. 그 엄청 웅장한 사진이 나오겠죠. 한번 보면 이런 사진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가서 한번 보면 그 우리가 파노라마 촬영 방법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런 사진이 지금 파노라마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옆으로 눕혀서 쭉 올리죠. 네. 옆으로 가듯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진. 근데 이걸 내가 그냥 사진 모델 찍으면 이런 느낌의 길이가 안 나와요. 이 바닥서부터 쫙 위에 하늘까지 나오는 이런 사진 느낌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은행나무를 찍어도 한눈에 다 안 잡히는데 쫙 높이를 해서 쭉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진이. 피사체가 여기 서 있고 이렇게 높은 나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타워를 내가 서울 가서 롯데타워를 찍고 싶은데 우리가 카메라 광각으로 찍어도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훑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파노라마로 찍게 되면 내가 롯데타워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담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좌우로만 파노라마를 찍던 기능이 위에 아래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위에 아래로도. 요게 이제 파노라마의 기능이 더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파노라마는 여기 안에만 찍히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만. 우리가 찍을 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잖아요. 여기는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 안에만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에만, 여기만 찍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노라마는 아이폰은 요 라인은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여기 움직여요. 그냥 가요. 아이폰은 파노라마를 찍으러 가면 아이폰은 요게 지금 찍으면 그 라인 화살표하고 라인만 보입니다. 그래 쭉 그 가운데 그것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돼 있고 갤럭시는 이 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들어가 있는데 요 안에만 찍힌다는 얘기. 요 안에만. 그거를 염두에 두서 찍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안에만 찍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쌍둥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 사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파노라마는 내가 스타트 버튼 누르고 가는 동안만 찍어요. 움직이는 동안만.
근데 서 있으면 안 찍어요. 서 있으면 안 찍는. 서 있을 때 피사체가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다시 가요. 그러면 두 개가 찍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 한번 해보는데, 테스트 해보는데, 자, 컵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위치를 세 가지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찍게 되면, 자, 처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쓸게요. 그럼 다 찍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갈게요. 지금 겹쳐버렸다. 지금 겹쳐버렸고,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물은 제가 흔들리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세 개가 나왔죠? 네. 하나, 둘, 세 개 있죠? 지금 하나 지금 잘렸는데 내가 움직이는 바람에 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바람에 잘렸는데 요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파노라마 사진은. 파노라마는 우리가 찍을 때 여기 요 박스 안에만 찍히는 거고 카메라를 가다가 쓰면 안 찍어요. 얘가 녹화라기보다도 찍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서 있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거지. 예. 그리고 또 다 찍었으면 그 장면을 다 찍었으면 또 나는 서 있고 또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는. 그러면 쌍둥이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 파노라마 촬영 방법에서 이 사람의 여기 이제 요 인증샷을 찍는데 이 사람이 인증샷을 찍는데 이제 보시면 여러 개가 나와요. 이제 보시면 끝에 가서 찍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없어졌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서서 찍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누가 본인이 그죠? 이렇게 이 쌍둥이 사진이 나온 거죠. 지금 자, 이런 사진 아까 이제 높이 찍는다고 했죠. 높이 찍는 거. 이거는 이제 다른 용도인데 파노라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사진 쭉 올리는 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파노라마를 여기서 놓고 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제 움직여요. 움직이고 제가 이제 갈게요. 여기서 쓸게요. 쓰고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갈게요. 또 이게 지금 겹쳤다. 겹치는 바람에 지금 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이 또 겹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쌍둥이 사진이 나왔죠. 이런 사진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여기 앉았다가 다음 포즈는 서 있다가 그 다음 포즈는 다시 앉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쌍둥이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지금 찍을 수 있겠죠. 해보셔야 돼요. 한번 앞에 있는 물체를 놓고 세 개 아니에요. 두 개만 나오게 쌍둥이만 나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쌍둥이만. 이게 놓고서 처음에 스타트 버튼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는 게 아니고요. 한번 누르고 그리고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씁니다. 그리고 쓰고 얘를 이동시켜요. 그리고 저는 갑니다. 다시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거의 같은 거리를 찍다 보니까 쓰고 그 다음에 갖다 놓고 쉽지 않죠?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연습을 많이 해보면 재밌는 사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사진도 한번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면 요게 이제 파노라마가 나오면서
요런 인증샷을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인증샷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재밌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기능.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저 지금 2개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라인 박스 있잖아요. 요 박스를 요 라인 박스 그다음에 아이폰은 이제 쭉 길게 가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얘가 자동으로 끊는지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도 내가 끊어버려요.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파노라마. 그래서 파노라마가 좌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좌우로 가고 두 번째는 위아래로도 가고 세 번째는 이렇게 쌍둥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거울에는 있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없어요. 네, 그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은. 자, 무슨 얘기냐? 아까가 똑같은 거예요. 자, 거울을 비춰있는 내 모습을 찍잖아요. 그럼 거울을 찍었어요. 그럼 섰죠. 서 있는 상태에서 거울에 있는 나가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앞을 찍는 거죠. 근데 거울에는 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없는 거죠. 안 찍어봐가지고 진짜. 자, 보세요. 그럼 거울이 있죠. 저기 거울 있잖아요. 네. 거울에 지금 자, 한 분이 누가 한번 서보세요. 저기 거울에 한번. 여기 잠깐. 여기 비춰져 있는 모습 중에 지금 컵이 지금 보이죠? 지금 컵이. 지금 저기 지금 컵이 지금 선생님 컵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컵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컵을 제가 한번 보고 이게 찍고 이건 가요. 이렇게 가고 선생님이 컵을 치워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원래는 이 거울 앞에 여기 지금 원래는 거울 앞에 거울에는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컵이 없는 이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미러 사진인데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자 같은 거를 찍을 때 이 사람이 그림자는 있는데 그림자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이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 지금 설명하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파노라마로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파노라마를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네요. 요 사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 파노라마 지금 찍고 있는데 결과물이 뭐로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찍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벗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자에는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날개가 짓을 했었잖아요. 근데 날개짓 했던 거를 지금 파노라마 지나가면서 날개짓은 버리고 다시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런 사진은 혼자는 못 찍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둘이에죠. 2인 1조죠. 필요하던데 뭐 삼각대로. 예, 예.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 피사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찍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쇼츠를 찍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이 이 장면을 찍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그래서 거의 3인 1조. 이거 같은 경우 3인 1조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찍는 장면을 같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찍는 장면 보여주고 이 사람이 찍고 이렇게 찍는 걸 보여주고 파노라마로 찍고 있다는 걸 한번 영상을 또 녹화를 또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보여주는 이런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이 사람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사진을 찍는 게. 파노라마로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이건 뭐 다른 거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쌍둥이 사진이죠. 혼자. 이게 심령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네,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놀라고 있는 사진이죠. 이런 사진도 내가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울을. 네. 거울 앞에는 처음에는 웃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와서 네, 얘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이 놀라는 이런 사진을 찍을 이 지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기둥 뒤에 와서 돌려서 찍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은 쇼츠로 찍는 거죠. 네, 쇼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면서 이렇게 가능한 거는 삼각대에 놓고 이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찍는데 이건 결국은 누가 하나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영상 자체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재밌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는 이렇게 심령 사진, 그 다음에 쌍둥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찍는 이런 사진들이 있다. 이렇게 풍경, 그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그런 사진들, 영상들이 아까 요게 지금 가장 다 많은 걸 다 보여줬네요. 이 사진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다 보여줬네요. 인싸 사진에서 심령 사진 나온 거, 이런 사진, 그다음에 이렇게 놀라는 사진, 기억하는 중이라고 뜨죠. 혼자 이렇게 찍고 있는 거. 그럼 이거는 한 사람이 찍고 이 사람이 이제 연기를 한 거죠. 한 사람은 찍고 연기를 한 거죠. 2인 1조로. 그러면 이런 영상만 가지고도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재밌게 찍으면. 아까 같은 그런 영상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파노라마 사진이 풍경 사진 찍으실 때 이제 높은 나무라든지 이런 거 찍으실 때 이제 그냥 사진으로 광각으로 찍는 거 말고 한번 파노라마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찍었던 그런 사진 중에 또 다른 그런 사진들을 선생님이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도 지금 뭐 광각도 있고 일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런 모습을 이렇게 광각도 있고 일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파노라마 어때요? 지금 오늘 지금 사진 모드,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 파노라마 모드 요 세 가지 모드를 지금 봤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몰랐던 거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또 있어요. 아이폰에도 들어있고 우리 폰에도 지금 들어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면 돼요. 우리 두 분이 있으니까 한 분이 연기를 하고 한 분은 찍어주고 예 이렇게 하면 영상 컨텐츠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인이 있으시면 지인분하고 같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 우리 6분이니까 둘둘둘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직접 현장에 여기서 지금 해보던 거지 연습해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두 분이서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으로 쌍둥이 사진 어떤 심령 사진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보는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는 시간 잠깐 길게는 알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찍은 거 있으시면 혼자 찍으신 거 이렇게 물건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아니면 사진 보여줘도 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한번 놓고 아니면 조카를 놓고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남편분을 세워놓고 한번 해보셔도 되고 이런 사진 한번 찍어서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로 풍경 사진이든 꽃 사진이든 이런 거 한번 찍어서 한번 우리 톡방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모드와 인물 사진 모드를 비교해서 찍는 사진 이런 것들 오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줌 비율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 달라요. 1배 줌, 2배 줌, 3배 줌, 5배 줌, 10배 줌 이렇게 줌 비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 맞추실 때 선생님들이 우리가 찍을 때 손으로 이렇게 줌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제 좀 버리시고 여기 있는 숫자를 누르세요. 숫자. 그럼 초점도 더 빨라집니다. 초점 속도가 더 빨라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숫자를 누르시는 게 훨씬 더 초점 속도가 더 빠르다. 예, 이렇게 잡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 요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에는 없는 갤럭시 폰에 있는 100배 줌은 언제든지 달을 찍으면 진짜 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돼요. 예, 100배 갤럭시 폰의 100배 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또 찍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달 사진을 최근에 찍은 게 요거 그때 초승달 뜰 때 그때 이제 달집 축제 부발 달집 축제 갔을 때 그때 이제 떴던 달을 찍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 갤럭시 폰은 이게 가능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사진을 제가 이제 찍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달이 보이죠? 요 달 요걸 찍은 거예요. 요 달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갤럭시 100배 줌이 가능하다. 100배 줌이. 그래서 선생님들 폰한테는 100배 줌이 없어요. 울트라에만 있어요. 울트라에만 100배 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날 이제 달집 축제 할 때 가서 찍었는데 나름 또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여기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찍어봤는데 동영상도 이렇게 찍는 동영상 여러 가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배워볼 겁니다. 이런 동영상도 슬로우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빠르게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 동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영상을 찍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 탄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한번 그냥 잠깐 하루 그날 하는 축제긴 하지만 가서 이제 구경해볼 만하다 여기도. 예.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게 그 사진 모드,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 파노라마 모드를 했으니까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고 사진 많이 올려보세요. 일단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파노라마 가지고 한번 실습을 잠깐 해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